나이가 들수록 뱃살은 찌는데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요. 이걸 그냥 놔두면 고혈압에 당뇨에 몸이 이곳저곳이 고장날 겁니다. 40대 이후에는 진짜 살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운동을 시작하면 생각처럼 되지도 않고 어느새 약해진 관절 때문에 아파서 제대로 운동하기가 힘듭니다. 주위 친구들 말 들어보면 수영이 좋다고 해서 끊었는데 힘들어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릎에 무리가 안 가면서도 아주 쉬운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던데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 없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중년이 될수록 하체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전신 근육의 70%가 하체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체 근육은 40대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운동량이 부족한 분들은 그 이전인 3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하체 근육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기초대사량이 같이 떨어져서 살도 찌게 되는데 체지방이 뱃살로 몰려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리가 가늘어지면 힘이 빠져 자주 넘어지게 되고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도 커지게 되는데요. 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살짝만 부딪히거나 넘어져도 뼈가 부러져 누워만 계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화장실에서 살짝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져 누워만 계시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게 다 하체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라고 부르는 대퇴사두근을 강화시켜야 양쪽의 다리 근력이 균형을 이루고 운동 능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육 운동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의 현재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르게 선 상태에서 다리를 교차시켜 주세요. 그 다음 손이나 팔 등 상체를 사용하지 않고 허벅지와 엉덩이 힘만으로 앉았다 일어나 주세요. 만약 이 동작을 할 때 상체의 반동으로 일어나거나 손으로 무릎을 짚고 땅을 짚으면 하체 근력이 약한 상태니 당장 운동을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다리 근력을 키운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무턱대고 걷기부터 시작하시는데요. 물론 걷는 건 하체 근육 발달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규칙적으로 걸으면 폐활량이 좋아지고 근육량도 유지되면서 관절에 적절한 자극을 줘 허리나 무릎이 튼튼해지거든요. 그런데 평소 근육량, 특히 하체 근육량이 너무 적은 분들이 무리하게 갑자기 운동을 하거나 오랜 시간 걷게 되면 무리가 가게 됩니다. 무릎 연골에 통증이 생기고 물이 차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걷는 것만으로는 노화로 인해 줄어드는 하체 근육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매일 걷고 있어서 괜찮다며 안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근력 운동을 따로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쿼트나 헬스장 기구로 하는 근력 운동은 너무 힘들고 올바른 자세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절이 약한 분들은 무릎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운동을 할 때 무릎이 아픈 이유는 관절에 체중이 실리기 때문인데요. 체중이 1kg 늘면 무릎 관절에는 4kg 정도의 체중이 실립니다. 체중이 4배로 실리니 가뜩이나 노화로 인해 약해진 무릎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도 저도 다 안 되면 어쩌란 말인가 싶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관절에 무리 없이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맨몸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것도 누워서 말이죠. 누워서 무슨 운동이야? 이런 의심은 거둬두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꾸준히 하겠다는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다리 벌리기 운동입니다. 침대 또는 바닥에 앉아 양팔은 뒤쪽을 짚고 가슴을 들어준 상태로 다리를 바깥으로 벌렸다가 다시 모으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벌리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근육에 자극을 줘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허리와 고관절의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벌리는 동작이 익숙해졌다면 무릎에 밴드를 차고 하면 자극을 더 강하게 줄 수 있습니다. 다리를 벌리는 동작은 엉덩이 근육을 쉽게 키워주면서 무릎이 아파 스쿼트를 하기 힘든 분들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의자에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서 다리를 앞으로 차올리는 동작은 무릎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보호하며 무릎을 접고 펴는 데 사용되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은 뒤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올려서 최대한 펴고 다시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 동작을 30초 동안 반복 후 왼쪽 다리도 동일하게 반복해주세요. 상체를 꼿꼿하게 편 상태로 유지하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다리를 올릴 때 허벅지보다 무릎이 아프다면 다리를 3개 차 올리거나 전부 다 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리를 펴는 게 아니라 무릎을 든다고 생각하면서 허벅지 앞쪽에 힘이 실리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 햄스트링 컬 운동입니다.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으로 우리 몸에서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동작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엉덩이 근육까지 쉽게 뭉쳐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햄스트링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엉덩이나 허리, 허벅지 뒤쪽에 생기는 신경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무 밴드가 있다면 발목에 걸어주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엎드려서 발 뒤꿈치를 엉덩이에 닿게 한다는 생각으로 쭉 당겨줍니다. 그리고 10초 정도 버틴 후 다시 천천히 다리를 펴주세요. 이 동작을 20회 반복해줍니다. 쉬워 보이기는 해도 이 동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허벅지 뒤쪽이 굉장히 당기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통증이 생겼다는 건 동작을 제대로 했다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주세요. 네 번째, 힙브릿지입니다. 이 동작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 엉덩이를 업시키는 운동입니다. 침대 또는 매트 위에 무릎을 세워 누워주세요. 팔은 바닥에 닿게 하고 발에 힘을 줘 바닥을 민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세요. 그 다음 아랫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를 내려주세요. 이 동작을 60초 동안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발 뒤꿈치를 엉덩이와 너무 가깝게 두지 마세요.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슈퍼맨입니다. 이 동작은 하체와 상체를 동시에 움직여주기 때문에 전신 칼로리 소모가 가능한 운동입니다. 매트나 침대 위에 엎드려주세요. 그 다음 두 다리와 두 팔을 동시에 들어 올려줍니다. 그 상태 그대로 5초 정도 버텨준 다음에 다시 팔과 다리를 내려 엎드린 자세로 돌아와주세요. 이 동작을 20번 반복해줍니다. 이 동작이 처음인 분들은 허리와 목, 승모근이 아플 수 있는데요. 우리 신체 부위에서 승모근과 목, 허리 근육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통증도 제일 먼저 생기는 겁니다. 꾸준히 해주신다면 아픈 부위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운동법과 함께 영양 섭취도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아보카도는 연골 재생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예방해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현미나 등푸른 생선도 관절 영양에 좋은 음식인데요. 매번 챙겨 먹기 힘든 분들은 관절에 좋은 영양제를 규칙적으로 드셔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 속에 리프리놀이라는 성분이 우리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프리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무릎에 무리 없이 하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쉬워 보여도 꾸준히 하면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무릎 관절에 좋은 음식과 조리법은 카페에 자세히 적어 놓도록 할 테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